네, 그러시면은 이제 품목분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품목분류 통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칙과 분류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품목분류표가 통칙과 이렇게 품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칙이라고 해서 GIR, 그러니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분류를 어떻게 하라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제 요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품목분류표 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표는 부라는 거 총 21개 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류는 2단인데 현재 97개. 근데 77류는 현재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거는 96개 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단위 호가 있고 6단위 소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가 있습니다. 주는 부의 주가 있고 유의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호주가 있습니다. 호는 주가 없고요. 이 주는 뭐냐면은 해당 유에서 또는 해당 소호에서 또는 해당 부에서 적용되는 정의라든지 분류 규정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국제 공통 기준이다. 주까지는. 그 다음에 국내 소호는 이제 국내 기준이다. 자, 부라는 걸 한번 볼게요. 부라는 거는요, 동종의 산업에 속하는 그 상품군을 동일한 부에 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부에는 지금 유리 렌즈가 들어가는데요. 유리 렌즈가 이제 오는 거를 보시면 모래가 속한 5부가 있고, 모래에 있는 실리콘을 가지고 유리를 만들죠. 유리를 만들어서 창유리 같은 거는 70류의 창유리가 분류가 되고, 그걸 가지고 광학적인 연마나 궁정을 통해서 광학 연마를 거치면 렌즈로서 그렇게 세 번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8부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 유가 어떤 거냐를 보시겠습니다. 유는 현재 21개 류가 있고요. 21개의 부를 개개의 류로 해서 총 지금 96개의 류가 있습니다. 1류부터 97류까지가 있고 77류는 예비 사용을 위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S 코드 2단입니다. 그 다음 호라는 게 있습니다. 호는 헤딩이라고 하고 저희가 CTH 이후에 이제 부가가치 기준이나 원산지 결정 기준 할 때 보시겠지만 CTH 할 때 끝에 H가 이겁니다. 이 헤딩 4단위 변경 기준이다 라는 그런 원산지 결정 기준상 약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HH 하는데 그게 헤딩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법적인 호의 용어입니다. 요거는 협약상에 효력이 있는 법적인 용어고요. 리갈 텍스트입니다. 앞에서 봤던 부와 류의 제목은 타이틀은 참조용이고 이 4단위부터는 이 호의 용어에 나와 있는 품명 자체가 그로써 그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리갈 텍스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세율표를 보시면 0101에 말, 당나귀, 노새, 버새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소라는 거는 6단위를 말하는데 CTSH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CTSH는 SH, 그러니까 서브 헤딩의 준말인데요. 6단위가 바뀐다는 그런 뜻입니다. Change of 타립 서브 헤딩 이렇게 해서 6단위가 바뀐다 그래서 CTSH라고 하는 것이고요. 6단위 숫자와 상품명, 그 6단위에 대한 소호의 제목도 리갈 그 4단위 호의 용어와 마찬가지로 리갈 텍스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6단위까지가 리갈 텍스트가 됩니다. 자, 다음은 아까 앞에서 주라는 게 있었는데요. 주는 HS의 필수 요소로서 주에 따라서 품목 분류가 결정이 되고요. 대부분의 부와 류, 소호에 이 주라는 게 존재가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국내 추가 주라는 규정도 있고요. 그거 협약국에서 주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임의주도 있습니다. 그 다음 해설서라는 게 있는데요. 해설서는 요거는 사실은 HS 협약상의 리갈 텍스트는 아니고요.
참조의 목적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청장이 그 관세율표를 해석을 할 때 그 해설서를 관세청장 고시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법규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칙입니다. 통칙은 아까 GIR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줄여서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HS. HS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통칙 규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칙은 총 1호부터 6호까지 6개의 통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순서는 1호부터 2호, 2호부터 3호 이런 식으로 통칙을 순서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통칙 1에서 5는 4단위 분류호에 대한 통칙이고 통칙 6은 6단위 소호에 대한 분류 규정입니다. 통칙 5는 케이스에 대한 포장 용기에 대한 분류 규정이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통칙 1호부터 통칙 2호, 통칙 3호, 통칙 4호, 그 다음에 통칙 5호, 6호, 그 다음 여기까지가 협약이고요. 통칙 7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통칙인데 요거는 뭐 이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거는 국제 협약에 따른다, HS 협약에 따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요게 통칙 1의 내용입니다. 통칙 1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요 관세율표의 표제는 참조상의 편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단위 호의 용어 그 다음에 관련 부류의 주에 따라서 품목 분류를 결정을 해라. 임의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그 호의 용어, 법적인 호의 용어와 부류의 주에 따라서 결정을 하라. 그리고 통칙 1로서 결정을 못할 때는 통칙 2호 내지 6호에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시 품목처럼 늑대 이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빨이 그럼 늑대 이빨이 어디로 분류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056가 그 기타의 동물성 생산품인데요. 여기에 0507에 아이보리라는 용어가 나오죠. 근데 056 주 3에 세 번째 주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아이보리라고 하면 모든 동물의 이는 아이보리라 해라. 이 표에서 그러니까 이 늑대 이빨은 사실은 0506의 뼈와 뼈로도 갈 수 있고요. 0511호의 기타 동물성 생산품으로도 갈 수가 있지만 얘가 0507로 분류되는 거는 아이보리라는 호의 용어 자체가 이렇게 모든 동물의 이를 아이보리라고 해라. 이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얘는 0506호의 뼈나 0511호의 기타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0507호의 아이보리로 분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주 규정이 사실 분류의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어디로 보일까요? 도로를 달리는 건 자동차, 궤도를 달리는 거는 기차잖아요. 근데 기차와 자동차가 분류가 다르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라? 이때는 자동차로 분류하라. 그 다음에 물과 도로를 달리는 그런 수륙 양용 자동차를 분류할 거냐, 배로 분류할 거냐. 또 도로 주행 겸용 항공기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항공기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 차량으로 분류할 거냐. 배와 항공기가 겸용일 때 어디로 분류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 규정들이 각 부의 주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통칙 2를 보시면요. 통칙 2는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가 이제 수입이 됐는데 안장이 없이 제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취급하고 있는 안경이 수입이 됐는데 안경 중에서도 일정 코받침이 없다든지 일정 파트가 없이 제시가 됐어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응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장 없는 자전거가 제시됐다고 했을 때 이 상태로서 완성품인 안장 있는 자전거까지 완성품에서 본질적인 자전거의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안장이 없더라도 얘는 자전거로 볼 수 있다,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통칙이 통칙 2 가해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장이 다 있는데 이렇게 분해가 돼서 왔어요.
미조립 상태로 우리가 이제 안경테가 있는데 각 부속품이 있지만 그것들이 분해돼서 제시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게 조립이 돼가지고 완성품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도 완성품과 동일하게 분류하라 라는 규정이 통칙 2가 규정입니다. 통칙 2나는 혼합물 복합물에 일부 불순물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완성품으로 분류하라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가 있는데 뭐 비타민이 약간 첨가됐다고 해서 우유가 아닌 건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통칙 2 나의 규정이고요. 통칙 3가가 있는데 통칙 1, 2에서 분류를 할 수 없을 때 통칙 3으로 옵니다. 그래서 가장 협의로 표현된 거, 그러니까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류하라는 게 첫 번째 통칙 3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 표현이라는 게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종류별로 된 것보다 이름이 우선하고 불완전한 표현보다 명확한 표현이 협의의 표현이 된 것이죠. 이 표현들은 전부 다 어디에 나오는 거죠? 아까 사단위 호의 용어 그것처럼 그 사단위 호의 용어 앞에서 보시면 기타 동물성 생산품이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뼈라는 표현이 있고 또 아이보리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각각의 용어가 번호마다 다른데 그때 어떤 걸 적용할 거냐 라는 걸 할 때는 협의의 표현,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분류하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기면도기가 있는데 8467의 수지식 공구에 모터를 자장한 것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8509의 가정용 전기기기에 모터를 자장한 것이라는 게 있고요. 8510에 면도기라는 게 있으면 어디로 분류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구체적으로 이 물품을 표현하고 있는 면도기로 분류하는 것이 통칙 3의 가의 분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통칙 3나. 통칙 3나는 두 가지 이상의 그 재료가 혼합물이나 구성 재료로서 된 경우에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경우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 요소로서 분류하라는 게 통칙 3나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물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 같은 경우에는 중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드론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런 드론이 있는데 카메라가 달렸어요. 이 드론이 카메라일까요? 뭐 드론일까요? 그냥 88류에 분류되는 항공기일까요? 또는 이런 택배를 배달하는 드론이 있는데 어디로 분류될까요? 또 이렇게 손바닥만한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형태의 드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각각의 물품들이 분명 같이 드론이라고 하지만 그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통칙 3 나의 규정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예시로 들어본다고 하면 처음에 이게 카메라의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카메라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별도로 있지만 이게 경합이 됐었죠. 근데 카메라에 더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 물품은 카메라로 분류를 했었고요. 그 다음 소매형 세트 관련 사례입니다. 소매형 세트라는 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뭐 지금 여러분도 아까 그 샌드위치도 있지만 샌드위치 안에 여러 다른 재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됐을 때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적합한 방법인 경우에 소매형 세트를 분류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위스키와 와인이 있을 때 이걸 세트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새우 통조림과 치즈 통조림, 베이컨, 소세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소매형 세트의 사례가 되겠고요. 사례를 보시면 샌드위치와 감자칩이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포장이 된 거는 소매형 세트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종의 술이 있을 때 요거는 세트로 인정받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약간 문화의 차이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칙 3다는 어차피 이 물품들이 어느 한 곳에는 분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인 특성이나 이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가장 후순위 3번, 마지막 3번으로 분류하자라는 게 통칙 3다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뭐 스마트워치가 있고 손목시계가 있고 회전시계가 있는데요. 스마트워치가 그러면 기능이 어떤 거냐? 8517호에 우리 스마트 기기가 분류된 통신기기가 있고 그 다음 시계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분류할 거냐? 참고로 갤럭시 기어에 이제 통신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선 통신 기기로 분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통칙4는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분류하라라는 것이고, 통칙 5가 이제 우리 안경과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 여기에 보시면은 그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뭐 이런 것처럼 그 용기에 그 안에 수용되는 물품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경우에 그 용기는 안에 이제 내용물에 같이 분류하라라는 게 이제 통칙 5의 가 규정입니다. 이렇게 내용물과 같이 제시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기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은으로 만들어진 용기에 녹차가 들었다고 하면 그거 본질적인 특성이 내용물 녹차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가격 자체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스통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달리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통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품목 분류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하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검색하실 수 있느냐에 대한 소스인데요. 관세청에 여기 통합법령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세청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 관세법령정보 포탈이라든지 아니면 관세청 세계 HS 정보 시스템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세계 HS 정보 시스템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속견표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검색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치셔도 되고요. 여기에 어떤 숫자 체계라든지 아니면 품명을 넣으시면은 HS에 대한 결정 사례라든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각 국가별로 국기 표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수출하는 국가의 관세율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국가에 해당 세율표를 클릭해 보시면 그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세율과 연동이 되어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도 이렇게 3번이 바뀌게 되거든요. 관세율 자체가 매년 이렇게 HSK 그 관세율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도 관세율이 다르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FTA는 연도별로 관세 스케줄에 따라서 연도별로 일정액씩 관세율이 계속 떨어져서 연도별로 관세율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당 관세율을 확인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서 해당 연도를 찾아서 들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을 클릭해서 들어왔을 때 이제 미국의 관세율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례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관세율을 조회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는 건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도 이렇게 버전에 따라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별로 주요 수출입 물품의 HS 코드를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반도체, 화학물질, 평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해외 직접 구매하는 아이템들이 많은 거, 그 다음에 휴대전화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산업별로도 품목 분류 사례나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 이제 안경 산업체에 계시다 보니까 안경과 관련된 품목 분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도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전체 이제 안경이지만 이렇게 템플부터 힌지, 렌즈, 노즈패드 이런 식으로 탑바, 브릿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구성 요소별로 이렇게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안경과 관련된 품목 분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대분류를 보시면 안경은 저희 아까 살펴본 것처럼 섹션은 18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학기기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요거의 그 하위 수준에서 90류에 해당이 됩니다. 광학기기가 90류에 해당이 되고 호는 90류 광학기기 아래에 호가 9001에는 렌즈가 있고요.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것은 9001, 장착된 것은 9002에 분류가 되죠. 렌즈가 9003에는 안경테와 장착구가 분류가 되고 9004에는 안경 완제품, 9005에는 사각형과 다안경, 이렇게 분류 체계가 18부, 96, 이렇게 호 5가지로 이렇게 안경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분류를 한번 보시면요. 9001을 한번 봤을 때 아까 장착되지 않은 렌즈라고 했는데 요거 자체가 호의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자체가 법적인 의미가 있는 호의 용어고요. 예를 들어서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이면서 장착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호의 용어 통칙 1에 따라서 9001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는 갈로에 보시면 콘택트 렌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들고 있는 콘택트 렌즈는 9001, 30의 6단위가 분류가 됩니다. 아까 4단위였죠. 그 다음 6단위 서브 헤딩을 보시면은요, 9001, 30의 콘택트 렌즈, 9001, 40의 유리 안경 렌즈, 요 재질이요. 그 다음에 9001, 50의 기타 뭐 플라스틱 재료라든지 수지로 만든 재료들이 이렇게 6단위로 소 체계가 장착되지 않은 렌즈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 체계가 나눠져 있고요. 요거에 대한 10단위를 보시게 되면 9001, 30의 콘택트 렌즈는 10단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001, 40을 보시면 여기는 하나지만 10단위에서는 시력 교정용의 같은 경우에는 1000번으로 분류가 되고 기타, 시력 교정용이 아닌 기타 유리 안경 렌즈는 40의 9000으로 분류됩니다. 마찬가지로 50에도 시력 교정용 여부에 따라서 10단위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렌즈는 9001, 50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쪽으로. 지금 9003의 안경테를 한번 보겠습니다. 9003의 안경테, 안경테 프레임, 장착구 마운팅즈, 안경테와 장착구의 부분품까지가 9003에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통칙 1호에 따라서 9003호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6단위를 보시면 9003 11의 플라스틱 안경테와 장착구, 9003 19의 기타 재료, 9003 90에는 1과 플라스틱과 기타 금속 재료가 되겠죠. 보통 금속 재료 등의 안경테 파트, 부분품이 분류되고요. 이 파트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분류 규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단위를 보시면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9003, 90의 안경테 부분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프레임에 들어가는 힌지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간 노즈 패드 부분, 요거를 안경테 부분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제 별개의 물품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품목 분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9004를 보시면요, 여기에는 이제 시력 교정용 안경, 그 다음에 보호용 안경, 기타용 안경, 고글과 유사한 물품, 그래서 선글라스 같은 것들이 9004, 10으로 분류가 되고, 여기에 9004, 10의 선글라스가 있고, 9004, 90에 우리가 시력 교정용으로 쓰는 안경이 분류가 됩니다. 10단위는 귀금속을 사용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귀금속 사용 선글라스가 있고 기타 재질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귀금속이 뭐냐라는 것도 품목 분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력 교정용, 그 다음에 3D 입체 영상용 안경도 9004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금속 사용 기타 안경, 기타 재질 안경.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9004, 10, 시력 교정용 안경 9004, 90,
그 다음에 보호용 고글 같은 것도 9004, 90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경과 관련된 품목 분류 주요 포인트를 한번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품목 분류 이슈가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 참조를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90류에 아까 제가 우리 안경이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렌즈가 분류가 된다고 했는데 70류에도 유리 제품이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90류하고 70류의 분류를 뭘 가지고 구분할 거냐? 유리 제품하고 그냥 렌즈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유리 제품이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렌즈냐, 그거에 대한 분류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광학적으로 가공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래서 70류 같은 경우에는 광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유리가 70류로 가고요, 90류인 경우에는 광학적으로 가공된 유리가 90류로 갑니다. 자, 광학적으로 가공된 건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1단계는 성형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렌즈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필요한 이 커베이처라는 망고 요 형상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각도 등이 되게 하는 이런 성형 공정을 일단 거쳐야 되고요, 유리를 가지고. 두 번째는 연마 공정. 이렇게 표면을 그렇게 성형 공정을 거친 것을 가지고 연마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광학적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 표면의 전부나 일부가 연마된 광학용품만이 90류로가 분류됩니다. 그래서 70류의 안경용 렌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표면에 따라서 그 연마 여부, 그 다음에 광학적 특성에 따라서 이런 가공이나 성형 공정이나 연마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광학적 특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70류와 90류의 이 구분 기준은 바로 이 광학적이다. 광학적 가공이 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럼 이 광학적이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빛이 내가 의도한 대로 굴절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반사를 일으키느냐, 아니면 이러한 특성들, 그러한 유리 제품을 가지고 과학적인 특성을 내가 의도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특성을 가져야지만 70류가 아닌 90류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첫 번째 구분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9001호에는 장착되지 않은 렌즈, 9002호에는 장착된 렌즈가 분류가 되는데요. 장착된 거는 뭐고 장착되지 않은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 9001호에는 장착되지 않은 렌즈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력 교정용 렌즈, 비구면이나 구면이나 단초점, 다초점 렌즈도 포함을 하고요. 다만 이게 수성 중에 보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장착구가 부착되어 있는 렌즈까지도 장착되지 않은 렌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002에 장착된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9001호에 장착되지 않은 렌즈를 가지고 여기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 그 영구적인 장착구라는 것은 테나 프레임, 지지구 등을 부착시킨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단 제9004에 안경이 되는 렌즈는 또 제외가 됩니다. 장착이 되더라도 그 장착됨으로 인해서 제9004에 안경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9002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9004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보통 파트가 될 것입니다. 보통 파트 상태로 수입이 되거나 수출이 될 건데, 사진기용의 대물렌즈, 영사기용의 대물렌즈, 천체 관측용의 저반경이라든지 현미경 등의 대물경, 망원경 등에 사용하는 태가 붙어있는 상태, 영구적인 장착구가 렌즈를 이렇게 부착하고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장착된 렌즈의 분류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포인트는 안경테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입니다. 안경테는 이렇게 보시면 단일 재질도 있고요, 복합 재질, 컨비네이션 테라고 하는데 복합 재질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003의 안경테를 보시면 플라스틱 테가 있고 1구에 귀금속, 그 다음에 비금속, 그 다음 기타 재질 테가 있는데요.
요 안경테의 소재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재료인 경우에는 귀금속과 비금속, 귀할 귀자라 써서 귀금속, 낮을 비자라 써서 이제 비철금속이라고 하죠. 비금속. 그다음에 안일 비자를 써가지고 아예 이제 금속이 아닌 비금속이라 해서 플라스틱이나 뭐 탄소 섬유,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의 뼈라든지 목재 이런 것도 이제 안경테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자, 반면에 복합 재질, 컨비네이션 테라고 했을 때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합 재질 자체가 금속 재료와 비금속, 안일 비금속,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과 혼용된 그런 안경테가 있을 수 있고요. 귀할 기자의 귀금속, 그 다음에 낮을 비자의 비금속 재료가 혼합된 것도 이렇게 혼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콤비 브라우라고 해가지고 전면은 플라스틱, 이렇게 보시면 전면은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금속인 거를 콤비 브라우테라고 하고, 브라우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렌즈 하단 부위는 금속인데 나머지는 플라스틱 같은 비금속인 거를 이제 브라운 라인이라고 하고요. 서먼트 브라운은 렌즈 상단 부분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지는 뭐 금속 재질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복합 재질을 하는데요. 자, 이때 그러면 복합 재질인데 어디 재료로 분류할 거냐? 이제 호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얘가 플라스틱 재질이냐 아니면 기타 재질이냐는 어떻게 분류할 거냐 이거죠. 그때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통칙 2나 통칙 3을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 안경 그 복합 재질에서 주요 부분이 어디냐, 그 다음에 주요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격 요소도 고려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합물과 복합물, 그 다음에 이런 복합 재질의 물품에 대해서 주요한 구성 요소,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통칙 2호, 통칙 3호 가지고 복합 재질을 테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포인트는 안경테 부분품은 어떻게 분류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9003, 90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경테 장착부의 부분품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관세율표상에 범용성 부분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먼저 관세율표상에 범용성 부분품, 말 그대로 제너럴 퍼포스, 그러니까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는 기계류나 어떤 장비나 장치에, 그러니까 제너럴 퍼포스, 일반적인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품들을 범용성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크루 같은 거, 철광제 스크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체인 같은 거, 철광제 스프링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 안경에만 쓴다, 아니면 뭐 특정 기계에만 쓴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기계, 우리 스마트폰에도 이런 볼트 너트가 들어가요. 작은, 아주 작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지금 뭐 이런 기계 장치 뭐 이런 데도 보면 다 볼트 너트가 들어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범용성이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이제 볼트 너트, 그 다음에 이런 체인들, 그 다음에 스프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범용성 부분품이라고 하는데요. 범용성 부분품은 최우선 분류 규정이라 해서 범용성 부분품은 그냥 범용성 부분품으로 특계되어 있는 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분류가 되는 게 관세율표상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한 분류 원칙인데요. 그러면 우리 9003의 90호에서 말하는 안경테의 부분품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당연히 세 번이 다르죠. 7315, 뭐 7318, 73205에 이런 물품들이 분류가 되는데, 요게 안경에 사용했을 때, 안경테나 장착구에 사용되었을 때 이쪽으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 9003의 90의 안경테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거냐라는 게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테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사이드 피스의 심, 코어, 그 다음에 안경용 경첩, 힌지, 그 다음에 조인트, 안경의 바켓의 아이링, 브릿지나 롤피스 같은 것들, 이런 물품들이 되겠는데요. 요 경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힌지는 사실은 관세율표상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특혜가 되어 있는 물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세율표 해설서상으로서 이 경첩을 900390의 안경테의 부분품으로 이렇게 예시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경용 경첩은 별도로 9003의 90호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9004의 안경으로 분류되지 않는 안경. 안경은 안경인데 9004의 안경으로 분류되지 않는 안경.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04에는 안경과 선글라스 고글이 분류된다고 저희가 아까 살펴봤었는데요. 시력 교정용 안경은, 보호용 안경은, 기타 용도 안경 등이 이렇게 있었는데 9004에서 제외되는 안경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9001호의 콘택트 렌즈, 9005의 오페라 글라스, 9018호의 안과 시력 검사용의 안경, 9503의 왕고용 안경, 9505의 카니발 축제용품, 그 다음에 용접용 얼굴 가리개, 요 바이저까지 이런 것들은 보호용 기능이 있고 시력 교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9004의 안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안경 케이스의 이제 품목 분류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420이 이제 안경 케이스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 이제 420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9004호에 우리 안경과 함께 안경 케이스가 제시되는 경우에 함께 제시가 중요합니다. 케이스 단독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재질을 불문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이로 만들어졌다든지 뭐 이런 원목으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플라스틱이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재질을 불문하고 42025호로 분류를 하고요. 안경과 안경 케이스, 이러한 안경 케이스가 오른쪽에 보시는 요 그림처럼 같이 제시가 된다, 같이 수입이 된다 라고 할 때는 통칙 5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칙 5호가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안경, 요 내용물인 안경을 담을 수 있는 알맞은 모양,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안경과 함께 제시되고 일반적으로 안경과 함께 판매되는 것이라고 하면 요 내용물인 안경과 안경 케이스를 전체로 봐서 9004의 안경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안경 내용물과 요 수량이 맞지 않다거나 이럴 때는 그 임용품에 대해서는 안경 케이스는 또 별도로 안경 케이스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품목 분류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품목 분류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통칙 6개, 통칙과 그 다음에 관련 주규정, 4단위 또는 6단위 호의 용어, 그 다음에 이런 사례들, 관세청의 요건 해석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경테부터 한번 소재별로 품목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경테 소재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9003-11의 1000번은 플라스틱테, 9003-19의 1000에는 귀금속, 9003-11의 9000에는 비금속과 기타 재질테,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고요. 복합 재질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통칙 2호나 3호를 적용해서 소재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소재를 분류할 때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플라스틱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귀금속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비금속이 뭐냐에 대해서 정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와 관련된 강론에서 플라스틱의 용어 자체가 요 39류의 플라스틱이 분류가 되는데요. 여기에 플라스틱이어야지 아까 플라스틱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플라스틱과 관세율표 상에서 쓰는 플라스틱의 정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품목분류상으로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상의 플라스틱의 정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라 하면 성형, 주조, 압출, 압연이나 기타 외부 작용을 가했을 때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 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거나 성질을 지닌
3902로부터 3914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이어야지 관세율표상의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취급하고 있는 태가 플라스틱 태다고 하더라도 그게 관세율표상의 플라스틱 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의 정의들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 귀금속과 관련된 것. 관세율표상의 귀금속, 프레셔스 메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은, 금, 백금, 실버, 골드, 그 다음 플래티넘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금의 정의. 백금의 정의는 플래티넘, 이리듐, 오스뮴, 팔라듐, 로듐, 루테늄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백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귀금속 합금은 뭐냐, 귀금속의 범위는 뭐냐도 별도로 이렇게 관세율표에서 규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귀금속이라고 해서 귀금속이 아닐 수도 있고 귀금속일 수도 있습니다. 합금이라고 해서 귀금속 합금이 될 수도 있고 비금속 합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품목분류가 바뀌고 그 품목분류에 따라서 관세율 자체나 FTA 원산지 결정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세율표상으로 비금속이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비금속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철강, 구리, 니켈,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텅스텐, 몰리브 쭉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비금속 범위에서 이 표의 비금속은 문맥상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비금속의 합금도 포함한다. 라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금속이라고 해서 비금속이 아닌 것이고 귀금속이라 해서 귀금속이 아닐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용어상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위한 것은 철저하게 관세율표상의 정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합물입니다. 통칙 2호, 3호 관련해서 아까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칙 2호는 전체 재료 중에서 아주 미미한 부분이 뭐 금속, 대부분이 이제 금속인데 한 90%가 금속인데 일부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가 플라스틱이다 라고 하면 통칙 2를 적용해서 금속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분류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는 또 통칙 2로 분류를 못하니까 통칙 3을 가지고 그러면 최종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뭐냐, 본질적 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최종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속 환경태의 제조 공정을 보시면 디자인부터 근연, 정신, 프레스, 권선, 접합, 연마, 표면 처리, 건품 순으로 이렇게 금속 환경태를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물품들에 대해서 이 물품들을 이런 공정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가공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속 환경태의 주요 제조 장비를 보시면 이렇게 주형들이 있습니다. 8480의 안경태의 주형들은 이렇게 8480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안경태의 주형이 아주 오래된 것은 이렇게 경매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금속 환경태의 주요 제조 장비를 보시면 여기 84류의 기계 장비들입니다. 84류에는 이제 기계 장비들이 분류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8455의 금속 압연기와 롤, 8456에는 레이저 공작 가공기계, 8457에는 머시닝 센터, 8458에는 금속 절상용의 선반, 8459에는 드릴링, 볼링, 밀링 머신, 8460에는 연삭 연마용 기계, 8461호에는 금속 절상 가공용의 기계, 8462에는 프레스, 8463에는 기타 금속 가공기계, 8466에는 이 앞에서 본 것들의 부음품, 8467에는 수지식 공구, 8468에는 납땜 용접용 기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요즘 많이 이제 도입해서 쓰고 있는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2년도에 8485호에 3D 프린팅 머신 자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별도로 특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3D 프린터, 안경과 관련된 제품을 3D 프린터로 만든다 했을 때 그 프린터를 수입하실 때는 원래부터는 8485호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경테 주요 제조 장비를 보시겠습니다. 레이저 가공, 뭐 절단, 마킹 등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레이저 장비가 쓰이는데요. 84569의 레이저 가공용 기계는 분류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을 해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을 해야 되고요. 기존의 공구를 갖춘 공작 기계에서도 수행되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공작 기계는 다음 7가지 공정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해서 레이저를 광선, 광자빔, 초음파, 방전, 전기화학, 전자빔, 이온빔, 플라즈마 아크 방식 이런 것들의 레이저를 소스를 사용해야지 레이저 가공 기계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84569에 또 레이저 용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8515의 레이저 용접기기가 분류되는데 광자빔식 용접기기, 뭐 레이저 빔식 용접기기는 또 85155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주로 뭐 유럽이나 아니면 뭐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겠지만 그때 뭐 중고 장비나 아니면 신품이나 이렇게 수입하실 수가 있겠는데 원산지 증명서나 이런 거에서 이제 수입할 때 이러한 요건들을 맞는지를 세관에서는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경테 제조 장비의 분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8460으로 분류를 한 사례 있는데요. HIL G100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안경점, 안경알이나 안경테, 플라스틱, 칼날을 가는 데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연삭 숫돌과 뭐 이런 물품들이 있고 물품의 설명이 있고 이러한 이제 분류 규정으로서 8460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품목 분류 사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 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서 해당 장비가 어디에 분류될 것인가, 관세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품목 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초음파 진동에 따라서 발생된 물의 파장으로 안경 등을 세척하는 가정용 초음파 세척기기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847989의 기타 가정용 기기로 이렇게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분류를 했고요. 이것도 뭐 사실 가정용으로 쓰느냐 또는 법령성이 있느냐 여부, 여기서는 지금 안경이나 안경 외에도 액세서리나 피규어, 면도기 등도 세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령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이렇게 법령성 장비로 기계로 분류한 사례도 있겠습니다. 자, 안경테의 부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 안경테 부품을 아까 우리 앞에서 그 명칭을 하나 살펴봤는데 이렇게 1번 렌즈 삽입부, 코다리, 브릿지, 노즈 패드 3번, 코받침 지지대 패드암, 코받침 상자, 림 조림, 귓불, 경첩, 다리, 팁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물품에 대해서 이제 명칭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UV 블라킹 글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는 안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렌즈에 그런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러면 쟁점이 선글라스냐 안경이냐? 선글라스는 안경이 아까 이제 다른 세 번이 아까 달리 있었던 걸 보셨을 건데요. 얘는 선글라스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안경인데 선글라스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 기타 안경으로 분류할 거냐 라는 거에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 관세율표 900410에서 선글라스가 분류가 되는데 900410이라는 거에 선글라스가 분류가 되는데 선글라스는 용어의 정의상 관세율표상에는 선글라스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글라스 아니냐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참조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조를 한 그 정의가 햇빛 따위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색깔이 있는 안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글라스 분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타 안경으로 분류를 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6단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단위가 이 용어의 정의나 이런 걸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나중에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안경테의 부음품. 여기 보시면은, 글레글리 링스 베이지 화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안경 다리에 장착해서 마스크나 이어폰 홀더 등으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경 다리에 이걸 걸어가지고 마스크를 걸기도 하고, 이어폰 홀더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경 다리에 건다고 했을 때 이게 안경테의 부음품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안경 다리라는 거는 사실 안경 다리에 장착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안경테라는 거는 별도로 존재하고 안경테에 장착된다고 하지만 안경테의 부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파트의 정의라는 거는 그 물품을 구성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물품을 본질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액세서리, 그러니까 부속의 개념이죠. 부속의 개념이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들은 부품으로 분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플라스틱 재질이 분류되는 39269에 이렇게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철강제로 만들었습니다. 철강제로 이렇게 안경 케이스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수입한 다음에 바깥에 뭐 가죽이나 아니면 이제 방진용 섬유들을 입혀가지고 안경테로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인건비가 싼 국가에서 이렇게 안경 케이스 완제품이 아닌 그 안에 들어가는 미완성, 불완전의 이런 케이스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분류했나 봤을 때, 이 형상으로 봤을 때 안경 그 케이스의 완전한 본질적인 그런 형상은 아니지만, 이때는 불완전 미완성이지만 통칙, 앞에서 살펴본 통칙 2에 따라서 안경 케이스로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미완성 상태지만, 불완전 상태이지만 안경 케이스로서의 완성된 특징이 있다라고 보고 통칙 2가를 적용해가지고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안경 케이스인 동일한 세번, 42025의 완제품 세번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선글라스는 선글라스인데 여기에 MP3 기능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컨버전 해가지고 융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안경일까요? MP3 일량 재생기기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품이 다양화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결정적으로 본질적인 특성, 통칙 3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선글라스에 있다라고 봐가지고 요거는 선글라스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궁속 안경테 주요 제조 장비 중에 요게 보시면은 파워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밀 세공 작업을 하는 전기식 전동 공구입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요걸 AC 모터가 있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약간 그 안경 같은 거를 세공 작업을, 정밀적으로 세공 작업을 하는 그런 아이템이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수지식 전동 공구로서 전동기를 장착한 것에 있는데 84669에 수지식 공구가 있습니다. 이거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 수지식 전동 용구인 8508호로 분류할 거냐 라는 게 쟁점이 됐었는데, 이 물품은 이제 8508, 805 수지식의 전동 공구가 분류되는 8508, 805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 품목 안경과 관련된 뭐 품목 분류 전반에 대한 뭐 제조 장비, 그 다음에 안경테 어떻게 분류할 건지, 뭐 그 안경테에 대한 귀금속, 플라스틱, 비금속에 대한 정의가 뭔지, 그다음 주요 사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한번 훑어봤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요거 네네 말씀하세요. 아까 그 안경 선글라스 세공보 정할 때 색깔이 있는 렌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단색 렌즈 같은 경우는 네. 자외선을 받아야 된다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안경 모드를 선물하시죠? 네, 그거는 현재 그거는 지금 결정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색깔을 받으면 렌즈가 착색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제시된 상태로 선글라스 볼지 여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한번 사례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상 품목 분류에 대해서 마치고 남은 시간 좀 더 보완할 거 있으면 좀 더 보완하고 FTA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